민간인은 접근 금지입니다. 즉시 물러나십시오. 위병이 총을 들고 막아섰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드님이 누구시든 상관없습니다. 여긴 707 특임대. 여성의 손이 코트를 열었습니다. 가로등빛 아래 드러난 것. 4개의 별이었어요. 사성 장군님. 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한지아 대장. 대한민국 육군 최고 위급 여성 장군이었죠. 제 아들이 이 부대에서 당한 일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부대 전체가 깨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죠. 대장님 서지우 일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중환자실 재이송했습니다. 지아가 정문을 지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 오늘 모든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과연 707 특임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의 국방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국군병원 중환자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삐삐 기계음이 건조하게 맴돌았습니다. 서지우 일병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흐릿했다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몸 곳곳의 상처가 너무도 선명했어요. 갈비뼈 아래 시퍼런 타박상, 손목에 새겨진 붉은 끈자국, 발등에 찍힌 군화 흔적, 목 아래 눌린 듯한 압박 흔적. 옆에서 지켜보던 의무관이 의료 차트를 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훈련 중 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쾅! 문이 열렸어요. 한지아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아는 아들의 손등에 손을 올려봤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지후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새벽의 침묵을 날카롭게 찢었어요. 의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일단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급한 위기는 넘겼습니다, 대장님. 지아는 아주 작게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조용히 서서히 분노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보호자 직업이 정부기관 고위직이라고만 되어 있길래 군 관련 기록은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부대 측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작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우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어요. 지아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군 관련 기록을 일반 부대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특수보안 장막을 쳐두었던 겁니다. 근무지 보직 작전 기록, 직책 노출, 모두 숨겼어요.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포스타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군 생활은 더 힘들어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지아는 병원 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후야, 이걸 숨긴 게 정답이었는지 아닌지 오늘에서야 알 것 같구나. 지아는 의무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안정적인 상태가 맞습니까? 예, 현재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꾸준한 관찰은 필요합니다. 확실히 확인한 지아는 군 병원 응급조치 기록을 하나씩 정리해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뼈까지 시렸습니다. 지아는 대기하고 있던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 정밀 지원대로 갑니다. 충성.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검은색 군용 세단이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차량은 어두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북부 산악지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산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들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5km 전방. 707 특임대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차량이 속도를 높였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철조망과 초소, 무장한 위병들이 보였어요.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위병 병사가 총을 든 채 다가왔어요. 민간인은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지금 즉시 뒤로 물러나십시오. 지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제 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드님이 누구시든 상관없습니다. 707 특임대 지역은 민간인 출입이 절대 불가. 지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지아의 손이 코트 단추를 잡아당겼어요. 코트가 벌어졌습니다. 가로등빛 아래 4개의 별이 드러났습니다. 네 4개? 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성 장군님? 여기서 왜 오신 겁니까? 지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어요. 제 아들이 이 부대 안에서 당한 일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여십시오. 병사가 황급히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긴급, 사성 장군 방문. 당직 사관님 즉시 나오십시오. 정문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부대 전체가 깨어났습니다. 지휘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잠옷 위에 방한 외투를 걸친 간부들이 뛰쳐나왔어요. 불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무전기 소리가 터졌습니다. 당직 사관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네, 대장님. 사전 보고가 없어서. 지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특전사 직할 부대 감찰권을 가진 전략 감사단 총감입니다. 당직 사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707은 제 지휘 통제를 받는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쾅! 철문이 열렸습니다. 지아는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부대 안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사들은 긴급 집합 명령에 생활관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포스타가 왔다고. 감찰단 일에 정밀 지원대로 간다던데.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지아는 정밀 지원대 건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복도였어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장비 부품들이 구석에 널려 있었어요. 여기 책임자는 누굽니까? 저입니다. 정밀지원대장 방도혁 대위입니다. 30대 초반의 대위가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장부 가져오십시오. 전산기록, 보급품 재고표 전부요. 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방 대위가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두꺼운 서류 뭉치가 지아 앞에 놓였어요. 지아는 천천히 장부를 넘겼습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이게 뭡니까? 예. 3달 전 들어온 14대 교체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창고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방 대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물어봤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2대입니다. 2대? 지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14대를 교체했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2대만 있다. 나머지 12대는 어디 갔습니까? 그게 폐기 처리됐습니다. 폐기 승인서는 어디 있습니까? 침묵. 방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아는 계속 장부를 넘겼습니다. 대기 중 기록된 장비들. 하지만 창고에는 없었어요. 보충 요청 승인자. 전부 정밀지원대장 방도혁 대위 단독 서명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티나게 조작을 했습니까? 방 대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지아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위, 지금부터 이 부대 병사들을 전원 집합시키십시오. 예. 집합시키라고 했습니다. 충성.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아는 정밀지원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사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쿵.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좁은 생활관이었습니다. 2층 침대 6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지후 일병 침상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병사가 구석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불도 베개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아는 무릎을 꿇고 침대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었어요.
먼지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침대 프레임 틈을 더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손에 걸렸어요. 종이였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게 접힌 메모였어요.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볼펜이 중간중간 끊겨 있었습니다. 교체 안 된 장비 14대 중대장 업체 결탁 의심, 입 닫으라며 협박 CCTV는 이번 주도 꺼둔 상태. 마지막 줄이 흐릿했어요.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를 꽉 쥐었어요. 지후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끝까지 혼자 싸웠구나. 지아는 메모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어요. 병사들이 긴장한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이 메모는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후 일병이 혼자 숨겨둔 것 같습니다. 중대장이나 대위는요? 모를 겁니다.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입니다. 지아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방도혁 대위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아가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대위, 정밀지원대 전산실로 안내하십시오. 전산실이요? CCTV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방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이미 다 삭제됐습니다. 삭제했다고요? 누가 시켰습니까? 방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전산실로 안내하십시오. 지금 당장요. 복도를 걸으며 지아는 주머니 속 메모를 만졌습니다. 지후의 마지막 증거였어요. 이제 숨길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산실로 향하는 복도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태승 중령이었어요. 707 임무지원중대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 각진 턱에 날카로운 눈빛. 대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중령이 지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아는 멈춰 섰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감찰은 규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으셨고. 규정이요? 지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그 규정을 말하는 겁니까? 강중령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비 조작, CCTV 삭제, 부하 폭행 은폐. 이게 규정입니까? 그건 오해이십니다. 저희 부대는 항상 규정에 따라. 오해? 지아가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강중령 앞에 내밀었어요. 이것도 오해입니까? 강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메모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이건 어디서? 서지후 일병이 남긴 겁니다. 당신의 비리를 고발하는 증거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병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강중령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장님, 이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개인적으로요? 제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중령이 당황했어요. 아드님이 지후 일병이 대장님 아드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입니다. 지아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강중령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제 감찰 대상입니다. 사무실 출입 금지, 전화 사용 금지, 외부 접촉 금지. 대장님, 이건 너무 과하십니다. 저도 할 말 있으면 조사실에서 하십시오. 지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 중령을 별도 공간에 대기시키십시오. 병사 2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충성. 안 됩니다. 저는 중대장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중대장이라고 해서 비리가 정당화됩니까? 지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군인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날리고 있습니다. 강중령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휘실 공기가 얼음처럼 식어갔습니다. 병사들이 강중령을 에스코트했어요. 이건 부당합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강중령의 외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지 않았어요. 지아는 다시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방 대위가 떨고 있었어요. 문 여십시오. 전산실 문이 열렸습니다.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서버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지아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CCTV 서버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입니다. 방 대위가 구석 서버를 가리켰어요. 지아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전산실이었습니다. 지아는 CCTV 서버 앞에 섰어요. 하드디스크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클릭. 화면이 켜졌어요.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어요. 복구 가능합니까? 그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방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재현 준장.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현 준장, 즉시 707 특임대로 와주십시오. 정밀 지원대,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렌식 팀 포함 전원 이동하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어요.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차량 6대가 부대로 들어왔어요. 군사경찰 차량, 디지털 포렌식 차량, 장비 분석팀 차량이었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하늘색 조끼를 입은 포렌식 팀원들, 무장한 군사경찰들, 그리고 맨 앞 차량에서 이재현 준장이 내렸어요. 50대 후반 100발의 별 하나가 어깨에 빛났습니다. 충성, 특전사 감찰단장 이재현 준장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였어요. 감찰단이 왔다. 707에 무슨 일이? 준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군요. 지아가 장부를 펼쳐 보여줬어요. 이 재고를 보십시오. 드론은 사라지고 장비는 폐기인데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준장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이건 중대장급 이상이 관여한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뿌리째 뽑아내겠습니다. 준장이 감찰단을 불러 모았어요. 포렌식 팀은 CCTV 서버 전부 확보, 장비 분석팀은 실재고 조사, 군사경찰은 간부와 병사 분리 조사. 충성. 감찰단원들이 흩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봉쇄됐어요. 정밀지원대 건물로 포렌식 팀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드디스크, CCTV 서버, 드론 관리 장비, 장부를 하나씩 봉인했어요. 군사경찰은 창고와 간부실, 회의실을 봉쇄했습니다. 707 특임대 전체가 정적 속에 긴장감으로 덮였습니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오늘 707은 명예를 되찾는 날입니다.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대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렌식 팀이 전산실을 장악했습니다. 노트북들이 펼쳐졌어요. 케이블이 서버에 연결됐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삭제된 파일 복구 시작합니다. 포렌식 팀장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복구 완료했습니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3주 전 11월 17일 밤 파일을 여십시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둡고 좁은 장비 정비실이었어요.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지우가 보였어요. 그 앞에 방도혁 대위가 섰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이 보였어요. 방 대위가 장부를 내밀었더니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쾅! 방 대위가 장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지우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 때문에 지우가 벽에 부딪히고 주저앉았습니다. 방 대위가 다가가 군화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지우가 몸을 웅크렸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승 중령이 들어왔어요. 방 대위가 격려했습니다. 중령은 바닥에 쓰러진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방 대위가 지우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끈으로 손목을 묶었어요.
지후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방 대위가 책상을 쾅 쳤어요. 지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아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끊겼습니다. 전산실이 조용했어요.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니터를 움켜쥐었어요. 지후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폭행, 협박, 강요 전부 증거입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이 부대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다른 날짜 파일도 복구됐습니다. 모두 복사하십시오.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충성. 지아는 전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병사들이 서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아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방도혁 대위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증거들이 놓여 있었어요. 조작된 장부, 복구된 CCTV 파일, 지후의 메모. 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위, 이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떨렸습니다. 11월 17일 밤 장비 정비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준장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지우를 때리는 장면, 군화로 차는 장면, 끈으로 묶는 장면. 방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육입니까? 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대답하십시오. 왜 서지후 일병을 폭행했습니까? 저는 그냥. 방 대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지아가 앞으로 나왔어요. 방 대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위,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전부입니까?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고만 하십니까? 방 대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장님, 저도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중령님이, 강태승 중령님이 다 하라고 했습니다. 방 대위가 무너졌어요. 지후 일병이 장부 조작을 거부했습니다. 중령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저 새끼 입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폭행했습니까? 처음엔 협박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후 일병이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장이 물었습니다. 중령도 현장에 있었습니까? 예, 와서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확인하고 갔다고요? 예, 지후 일병이 쓰러진 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나가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외부 업체에 팔았습니다. 중령님이 업체 대표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돈은요? 반은 중령님이, 반은 제가 나눠 가졌습니다. 방 대위가 바닥에 고개를 박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군사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연행하겠습니다. 군사경찰이 방 대위를 일으켰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대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방 대위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돌아서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군사경찰이 방 대위를 끌고 나갔어요. 복도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에 지아와 준장만 남았어요. 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중령 차례입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승 중령 사무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지아가 들어섰고 준장과 군사경찰 4명이 뒤따랐어요. 강 중령은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재떨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강중령이 황급히 서류를 숨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군사경찰이 달려가 재떨이를 빼앗았습니다. 타다만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준장이 선언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군사경찰이 공구로 따냈어요. 서랍 안에서 두꺼운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부 업체 명함 뭉치였어요. 드론테크, 밀리터리 솔루션, 국방장 비상사 업체 이름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3월 납품 완료 수수료 500, 6월 계약 수수료 800. 준장이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예산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장비 교체 완료 도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깔려있던 수첩 하나가 준장의 손에 들렸습니다. 펼쳤습니다. 지후의 이름이 보였어요. 서지후 말 안 들음 처리 필요라고 빨간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날짜는 11월 16일 폭행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장이 수첩을 강중령 앞에 내밀었어요. 강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아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처리 필요라는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중령, 제 아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한 겁니까? 그건 그냥 메모일 뿐입니다. 실제로 한 건 아니.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요?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건 뭡니까? CCTV에 찍힌 당신의 모습은 뭡니까? 준장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어요. 강중령이 장비 정비실에 들어가 쓰러진 지우를 내려다보고 고개를 끄덕인 후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신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부하가 일병을 폭행하는 걸 보고도 방조했습니다. 아니, 승인했습니다. 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강중령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4단급 비리입니다. 장비 횡령, 업체 결탁, 부하 폭행 방조, 증거인멸 시도까지. 준장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중령, 당신은 끝났습니다. 군사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다가가려는 순간 강중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가족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차갑게 내려다봤을 뿐이었습니다. 제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아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태승 중령은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후와 같은 소대였던 4명의 병사들이 들어왔어요. 지아가 그들을 앉혔습니다.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오늘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등병이었어요. 방 대위님이 시켰습니다. 장부를 고치라고. 그럼 다들 알고 있었습니까? 예, 소대원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병사가 말을 이었어요. 중령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창고 점검 오셔서 장비가 없는 걸 보셨는데 잘 처리했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법무관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후 일병은 처음부터 거절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규정 위반입니다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랬습니까? 예, 저희는 다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후 일병만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방 대위님이 화를 냈습니다. 저희가 말렸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병사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지아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대장님, 지후 일병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지후 일병이 우리를 지켜줬는데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준장이 물었습니다.
CCTV는 누가 껐습니까? 방 대위님이 직접 끄셨습니다. 그날 밤 전산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간부들은요? 주임원사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 새어나가면 너희도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진술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부대로 돌아가 쉬십시오. 병사들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지하와 준장만 남았어요.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준장이 말했습니다. 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07특임대 대강당이었습니다. 주요 간부 전원이 모였어요. 대대장부터 소대장까지 원사부터 부사관까지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단상에 지하가 섰습니다. 뒤로 준장과 감찰단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지금부터 707특임대 정밀지원대 감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조작된 장부 사진이었습니다. 장비 교체 조작. 드론 14대가 교체됐다고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2대만 존재했습니다. 나머지 12대는 외부 업체에 불법 판매됐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두 번째 화면. 명함과 수수료 메모였습니다. 업체와 결탁. 강태승 중령과 방도혁 대위는 외부 업체 대표와 공모해 장비를 빼돌렸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 CCTV 영상 캡처였어요. 보고서 은폐와 부하 폭행. 서지후 일병이 장부 조작을 거부하자 방도혁 대위는 폭행했고 강태승 중령은 이를 방조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지하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후의 메모 사진이었어요. 서지후 일병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지키려 했습니다. 혼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707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지십시오. 강당 연문이 열렸습니다. 군사경찰이 수갑찬 강태승 중령과 방도혁 대위를 끌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단상 앞에 섰습니다. 강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태승 중령, 방도혁 대위. 군사법원 회부 결정됐습니다. 혐의는 장비 횡령, 업체 결탁, 부하 폭행,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군사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발버둥 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곧 멀어졌어요. 지하가 남은 간부들을 바라봤습니다. 707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임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명예를 잃었습니다. 단 2명의 간부 때문에 전체가 더럽혀졌습니다. 강당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707은 다시 시작합니다.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지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부하를 지키는 것이 진짜 군인입니다. 권력으로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지하는 단상을 내려왔어요.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우를 만나러. 국군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지하가 복도를 걸어왔어요. 군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고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후야. 지하의 목소리에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지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니? 얘 많이 좋아졌어요. 지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제가 707에 민폐를 끼친 것 같아요. 부대에 큰일이 난 거죠? 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민폐를 끼친 게 아니라 내가 부대를 구한 거야. 예? 내가 거부하지 않았으면 비리는 계속됐을 거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났어. 지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간부들이 잘못한 사람이 책임진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아가 지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채웠어요. 지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엄마가 포스타 장군이라는 거요. 진작에 알았어요.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부터? 입대하기 전부터요. 집에 온 서류를 우연히 봤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왜? 지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숨긴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저 때문에 엄마가 조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척했어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는 지켜줬어요. 제가 혼자 버틸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지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707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뭐라고?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키려던 명예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지아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엄마가 돕겠어. 고맙습니다, 엄마. 지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지아도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멀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707 특임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벽 6시 부대 운동장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그 선두에 지우가 있었어요. 이제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이마의 상처는 옅은 흉터로 남아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구령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정밀지원대 건물도 변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창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장부, 제대로 작동하는 CCTV. 모든 것이 규정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위가 부임했어요. 점지만 원칙을 지키는 장교였습니다. 서상병, 오늘 재고 점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지우가 격려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부대 회의실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는 707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선택입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하를 지키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후였습니다. 지아가 707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위병이 격려했습니다. 충성. 대장님 환영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아는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운동장에서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일제히 격려했어요. 정밀지원대 앞에서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충성. 서지후 상병입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지우가 자세를 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부대 생활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지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후임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원칙을 지키는 법, 용기를 내는 법. 지아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잘하고 있구나. 엄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군인이 뭔지요. 계급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부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거요. 지아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맞아.
내가 이미 진짜 군인이야. 지우가 다시 격려했어요.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믿어. 지아는 부대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지우가 여전히 서서 격리하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7 특임대 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 병사들의 구령 소리, 그리고 끝까지 지켜낸 명예. 지아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후야, 넌 누구보다 강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강할 거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707 특임대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깃발이 오르고 병사들이 구보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그곳에서 명예는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